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08쪽에서 112쪽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제, 일제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간파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 민비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군이 조선에 진입을 하게 되고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조선으로 진입을 하죠. 그러자 동학군은 조정과 전주에서 화해조약을 맺고 자진 해산합니다. 이걸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동학군과 조선 조정에 의한 갑오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따라 청나라군도 이제 동학군이 자진 해산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러나지만 일본은 오히려 군대를 진격을 해서 경복궁을 습격을 하고 급진괴합하였던 김홍집,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갑오개혁의 간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894년 갑오왜란입니다. 자,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갑신정변 당시 망명을 떠났던 개화파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자, 박영효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내각은 1894년과 1895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갑오개혁, 을미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을 하면은 이 친일 내각, 급진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혁을 주도했던 갑오개혁이 있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자진 해산하면서 조정과 합의를 맺어서 개혁한 갑오개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오개혁이라고 말하면은 친일 내각, 갑오왜란 이후로 구성된 친일 내각에 의한 개혁 정책들을 말해요. 자,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제법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근대교육을 도입하고 노비제도를 개선하고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종두법을 시행하고 또 의복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단발령을 시행하는 등 제법 의미 있고 근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일본의 주도하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었고, 백성들이나 양반들은 특히나 의복 체계 개선과 단발령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고종과 민비는 또 다른 강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종과 민비는 친러파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러시아는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이런 대외 정책에 의한 변화가 반가울 리가 없죠. 자, 그러자 일본은 친러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중전 민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당시 일본군 육군 중장 출신의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의 지휘 아래 오카모토 류노스케 등의 군인이 중심이 되어서 6.1준 등 궁궐 내 친일 세력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복궁을 습격을 하게 되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낭인 자객으로 위장한 일본군은 궁궐에 진입을 해서 민비가 머물고 있었던 경복궁 내의 건천궁에 난입을 해서 민비를 죽이게 되고요. 그냥 죽인 것뿐만 아니라 민비의 시신에 불을 질러서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참변,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자, 궁궐 내에서 자신의 부인,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고종은 본인 스스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훗날 순종이 되는 세자와 함께
궁녀와 시녀가 타는 가마 2대에 몸을 숨기고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을 빠져나와 덕수궁인 경운궁을 지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종이 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게 된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고종은 러시아군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또다시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아간 파천 이후 고종은 어느 정도 왕권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부의 힘만으로, 조정의 힘만으로는 변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종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 미국인으로 살고 있었던 서재필은 미국의 외교관 및 조선의 한성부 고문역으로 초청을 해서 귀국을 했지만 끝까지 영어를 사용하면서 본인 스스로 미국인임을 자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 서재필을 지원해서 서재필로 하여금 독립신문을 발간하도록 하고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정부 관료와 개혁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고요. 독립협회는 영국 등과 같은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이에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는 수구파와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머무는 동안 고종은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종이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게 되자 오늘날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된 고종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조선 세조 때 폐지했던 환구단을 다시 복구해서 황제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뒤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대한제국은 독립국인 황제국임을 세계 열강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세웠던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의 독립국을 상징하는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세우게 되지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로의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사회제도와 정치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립협회의 이런 주장은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는 수구 세력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던 고종의 뜻과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고종과 수구 세력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황국협회를 세우게 되고요.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려 한다고 여론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한다, 대통령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요. 이런 소문에 의해서 결국 고종은 만민공동회의 집회를 금지시키게 되면서 사실상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게 되죠. 황제가 된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하였고, 광무 원년인 1897년부터 여러 사회제도를 개혁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공장과 은행을 설립하여 상공업을 진흥시키고자 하였고, 토지조사 사업인 광무양전 산업을 통해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명기하고 토지 문서를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발령을 더욱 확대 시행하고 근대식 학교를 통해 서양식 교육을 시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 황제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인사들, 개화파 인사들을 독립협회와 함께 배제한 채 기존 수구 세력들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추진한 개혁이라는 한계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동학군이 자진 해산을 하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해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하고, 이 친일 내각에 의해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민비는 친러 정책을 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고 일본은 이에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망명 중이었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고종의 지원 아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환구단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요.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원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광무개혁을 통해 고종은 대한제국이 근대화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으나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라의 주권, 국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과 이에 저항했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